환자분들은 다른 병원들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병원에서만 되는 어떤 특수한 렌즈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환자들이 그러면 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이냐 되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이제 안구에 어떤 특정 질환이 있으면 다초점 렌즈로는 하시는 게 안 좋고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매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제 말 안 믿고 이런 눈에도 할 수 있는 다초점 렌즈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속아서 수술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수술을 받으시고 후회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보다 보면 보편적으로 비슷합니다. 보통의 다초점 렌즈는 이렇게 질환이 있는 눈에서는 수술을 하는 게 안 되는데 이런 어떤 특정한 렌즈들은 이렇게 눈에 질환이 있으셔도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들으시고, 그 특정 다초점 렌즈라고 하는 렌즈들은 대부분 굴절형 타입의 다초점 렌즈들을 권유를 받으시거든요. 굴절형 타입의 다초점 렌즈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렌티스사에서 나오는 뭐 M+ 같은 렌즈, 또는 최근에 또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는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굴절형 다초점 렌즈들로 수술을 받으시라고 설명을 들으시고 실제 그런 렌즈로 수술을 받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시력 안 나오죠. 그런 병원들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근거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다초점 렌즈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굴절형 다초점 렌즈, 회절형 다초점 렌즈라는 게 있어요. 회절형 다초점 렌즈와 굴절형 다초점 렌즈가 초창기에는 둘 다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 회절형 다초점 렌즈가 결과 예측성 면에서 좀 더 좋고 시력의 전반적인 예후가 좀 더 좋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굴절형 다초점 렌즈는 이제 시장에서 약간 외면을 받기 시작을 하고 회절형 다초점 렌즈들이 점점점 더 개발이 되어 왔었거든요. 최근에 출시되는 렌즈들 어떤 렌즈를 찾아봐도 굴절형 렌즈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3대 렌즈 회사에서 만드는 알콘, 짜이스, 존슨앤존슨 이 세 군데 회사에서 만드는 렌즈들을 찾아봐도 굴절형 다초점 렌즈는 없고 전부 다 회절형 다초점 렌즈들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회절형 다초점 렌즈가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병원들에서는 굴절형 다초점 렌즈가 이런 질환이 있는 눈에도 쓸 수 있는 더 좋은 렌즈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과거에 발표됐었던 논문들을 찾아보면 이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10년도에서 20년도쯤 사이에 이제 발표됐었던 논문들을 보게 되면 굴절형 타입의 렌즈들과 회절형 타입의 렌즈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만 해도 굴절형 타입의 렌즈들이 빛 사용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빛 손실률이 적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빛이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되고 선명도도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굴절형 타입에서 그나마 빛 손실이 좀 적게 되고 잘 맞았을 때는 선명도가 좀 더 좋을 수 있으니, 눈에 다른 질환이 있어서 이 질환 때문에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둘 중에 선택을 했을 때는 빛 손실이 그나마 적은 굴절형 타입의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 그나마 덜 불편하다는 거지, 굴절형 다초점 렌즈가 질환이 있는 눈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굴절형 다초점 렌즈가 회절형 다초점 렌즈에 비해서 빛 손실이 조금 적다라는 그거 하나만 그냥 똑 떼가지고 이러니까 질환이 있어도 사용을 하셔도 돼요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맹점이 있거든요. 그런 연구에 보더라도 굴절형 다초점 렌즈는 어찌됐든 다초점 렌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다초점 렌즈들은 눈에 어떤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용이 원래 추천되지 않게 되고요. 이거는 뭐 요즘에 하도 이제 AI가 발달이 돼 있으니까 챗GPT 들어가서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다초점 렌즈의 금기사항 알려줘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쭉 정리해서 알려주는데 근거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가이드라인, 그리고 2023년도 ASCRS라 그래서 미국 백내장 학회, 그리고 ESCRS라고 하는 유럽 백내장 학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망막 질환이 있거나 각막에 이상이 있거나 녹내장이 이상이 있거나 동공의 모양이 이상하거나 눈에 염증이 심하게 있거나 기대치가 비이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초점 렌즈는 금기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다 잘라먹고 빛 손실이 적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져와서 회절형에 비하면 굴절형이 그나마 빛 손실이 적으니까 이 렌즈로 수술하시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환자분들은 다른 병원들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병원에서만 되는 어떤 특수한 렌즈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환자들이 그러면 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이냐
되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수술했더니 결과 잘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두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 22년도에 리사트리라고 하는 짜이스에서 나오는 다초점 렌즈로 수술 받으셨던 분이에요. 처음 내원을 하셨을 때만 해도 망막 상태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문제가 전혀 없었던 분인데, 이게 지금 수술 받기 전에 환자분 찍으셨던 OCT 사진이라 그래서 망막 CT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수술 전에 완전 100% 정상이었던 눈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 3년 정도 경과 관찰을 하시고 나서 그 사이에 망막 점막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각막 모양이 많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망막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출혈도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뇨 합병증도 좀 진행이 됐었고, 망막 점막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면서 망막 구조까지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즘 같을 때 이렇게 눈이 나빠져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다초점 렌즈를 권장을 당연히 안 하겠죠.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분은 그 당시에 너무나 멀쩡했었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망막 질환이 생겼는데, 망막 질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력이 아주 작은 원난실 교정을 하면 1.0까지 교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눈은 멀쩡해서 또 1.0까지 보시기 때문에 양안으로 보셨을 때 전혀 시각적인 불편함이 없으시고 굉장히 아직까지 만족해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렌즈로 수술을 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100km로 달리라고 되어 있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매번 달리고 나서 나는 사고 한 번 안 났으니 당신도 시속 200km로 달려도 안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기준을 어겨가면서 수술을 해서 이 환자들한테서 괜찮았으니 당신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수술을 시키면 이 다음 케이스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내원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내원 당시에 3개월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망막 점막이 있어서 망막 수술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망막 점막이 있고 망막이 안 좋은 분들은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렌즈로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으시고, 망막 수술도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수술하시고 거기에 프리시즌이라는 렌즈로 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양쪽 눈을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셨는데, 하고 났는데 망막 수술을 안 하고 일반 회전형 다초점을 넣었었던 왼쪽 눈은 1.0이라는 정상 시력이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눈은 0.2도 힘겹게 읽고 있는 상황이고,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분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희가 산동을 하고 검사를 해서 보니 구역을 이렇게 섹터로 나눠서 만들어 놓은 프리시즌 렌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실 이 렌즈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렌즈를 마치 무슨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쓸 수 있는 마법의 렌즈인 것처럼 다행으로 광고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게 결국은 문제인 건데, 이 환자분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시력이 0.2밖에 안 나오고 가운데 부분이 가려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CT 촬영을 똑같이 해봤었는데, CT 촬영을 했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이 약간 검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가 약간 꺼져 있고 여기가 약간 두꺼워져 있거든요. 이거는 뭐 물론 저희가 수술하는 과정을 봤었어야지 알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막을 벗겨낼 때 밑에 있는 망막에 손상을 안 주고 벗겨내야 되는데, 약간 망막이 같이 찝히거나 망막이 약간 들린 경우에 이렇게 전형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보이는데, 보통 수술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이미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시력이 안 나오고 이렇게 부어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사인은 아니었어요. 수술 전 데이터를 사실 보지는 않아서 이분이 정말 망막 수술이 필요했었던 눈인지까지는 언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모양을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 망막 점막이 심했던 눈이라고 한다면 3개월 차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망막 질환을 만약에 어느 정도 수술할 정도 진행이 돼서 유리체 절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환자분에게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설명을 드려서 환자분한테 선택권을 드리고 렌즈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런 눈에는 이런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시야 검사를 해서 보면 딱 그 찝힌 부분에 시야가 이렇게 검게 안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해당 병원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니 지켜보자 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제가 맨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굴절형 타입의 렌즈와 회전형 타입의 렌즈 과거 논문들의 비교를 보면, 굴절형 렌즈가 회전형 렌즈보다 빛사용률이 좀 더 높으니까 그 렌즈를 사용을 하자라는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는 과거 얘기가 또 돼버렸죠. 최근에 출시되는 회전형 렌즈들을 보시면 알콘에서 나오는 내년에 출시를 한다는 클라리온 페노틱스 프로라고 하는 렌즈는 94%의 빛 사용률을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출시가 된 오디세이라고 하는 렌즈는 95.2%까지 빛 사용률이 보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회전형 렌즈들 중에 80%대의 빛 사용률을 보이는 렌즈들과 비교 분석을 해서 그때 당시의 렌즈가 굴절형이
더 좋았으니까 굴절형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얘기가 되어 버렸을 뿐더러 애초에 그렇게 다초점 렌즈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안과 학회들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게 되면 다초점 렌즈는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 원래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렌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눈 자체에도 어떤 특정 질환이나 조건 때문에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플러스 다초점 렌즈의 자체 특성으로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선명도가 더 많이 떨어지게 돼서 이도저도 아니게 다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눈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다초점 렌즈보다는 단초점 렌즈를 선택을 하는 게 뭐 하나라도 최소한 선명도를 어느 정도 일정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단초점 렌즈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오늘은 이 다초점 렌즈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얀과의 최연소 원장이었습니다.